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자, 앞으로 이 아동 행동 발달 심리 상담사 과정 한번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현재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단 인하대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심리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도 또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자, 도대체 이 아동 이 행동발달 심리 상담사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과정을 저희가 왜 만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만성질환 아동들에 대한 그 심리 지원 혹은 뭐 심리 상담, 뭐 심리 프로그램 제공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좀 출발을 했고요. 이제 워낙 뭐랄까 좀 상담하는 쪽에서는 만성질환 아동 그러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만성질환 아동에 해당하는 아동들? 그렇습니다. 뭐 소아 당뇨, 소아 완치자 친구들, 무슨 소아 비만, 뭐 아토피, 요즘에 이제 뭐 ADHD 같은 것도 뭐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따로 이제 빼서 뭐 발달 장애다, 이제 뭐 발달 지연이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소아 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질병 이런 것에 이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좀 서포트를 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 소아 당뇨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상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만들게 됐었는데요. 또 이걸 이제 이렇게 아동 쪽으로 가서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이제 ADHD 아동들이 요즘 어린이집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뭐 꼭 ADHD 아동들이라고 뭐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문제 행동을 보인다든가 혹은 조금 선생님들이 케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아이들을 좀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2년이 좀 닿아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의 어떤 문제 행동이나 또 관련해서 ADHD 아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혹은 뭐 선생님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엑기스를 뽑아서 책자도 냈고 또 이렇게 이런 아동 행동 발달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 과정을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이게 자연스럽게 그걸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제 상담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계속 좀 그 더 배워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심리 상담이 어린이집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또 조금 더 알고 싶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막 요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동 행동 발달 심리 상담사라는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탄생하게 된
비화입니다.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아주 뭐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는 직장까지 지금 이 심리상담, 이 상담 교사가 배치돼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도 뭐 심리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직장 같은 경우에도 큰 데는 이제 뭐 자체의 상담소가 운영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외부의 어떤 상담소들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도 하는데, 이 지금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에 뭐 전문 상담사가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상담 쪽으로 교육을 뭐 전문적으로 받으시거나 뭐 그런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면은 심리라고 하는 영역 혹은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혹은 뭐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혹은 뭐 상담소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하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자 이런 거죠. 상담교사를 혹은 뭐 상담 선생님을 어린이집에 둔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이제 한 2,000개, 2,000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마다 상담 교사를 한 분씩 두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상담 교사를 두는 방법이 있고요. 채용을 해서. 또 하나는 기존의 교사를 교육시켜서 그 교사가 상담사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트랙이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뭐가 문제예요? 네, 맞아요. 예산이 문제예요. 항상 예산이. 늘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혹은 어린이집도 뭔가 좀 꼭 그렇게 예산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을 좀 스킬업 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걸 직접 배워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 국가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막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상담 기법, 제가 알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좀 체계화 시켜서 아동 행동 발달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좀 과정을 녹여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 단계 더 스킬업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좀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이런 과정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쓰는 것의 기반은 행동과학에 기반을 합니다. 이제 심리학에도 여러 학파들이 있고 또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아마 구사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과학이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도 행동수정 심리 솔루션 12가지라는 책을 쓰기는 했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행동수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많이 좋아합니다. 마치 이렇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고쳐줄 거야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쪽에 이제 저는 조금 더 그 방점을 찍고는 있는데, 여하튼 제가 쓰는 방법은 행동과학에 기반해서 행동수정 이제 심리 솔루션이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놀라운 성과를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을 일단은
이 상급 과정이긴 하지만은 뭐 요즘 세상에 진짜 자격증 3급부터 어떻게 하냐 막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격증을 그냥 이렇게 막 발급해서 써먹지도 못할 거 뭐 시간 때우듯이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들으면 또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심리 솔루션들을 좀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저랑 같이 이 과정을 한번 하시면 좀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시야를 트여드리도록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스킬업 된다. 내가 조금 기술이 좋아졌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아졌어. 뭐 이런 거에 만족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정말 이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혹은 자신감 같은 게 더 많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PT 한 장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길어서야 되겠는가 싶지만은 네. 이것을 이해하셔야 저랑 같이 왜 이 과정이 탄생하게 됐고 이 과정을 제가 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도대체 이걸 알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답을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이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담 모델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뭐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든가 그게 안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느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냐,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어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어린이집에 더 적합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상담 모델이 정말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상담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동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예를 들면 뭐 ADHD 아동이 있어서 너무 산만해. 막 교실 돌아다니고 난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들어가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하시나? 이제 어린이집 같으면은 정말 어렵게 어머니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부모님께 지금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진짜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거기서 흔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어디 상담소 무슨 아동 무슨 심리 전문 상담소나 뭐 센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든가 뭐 혹은 이제 너무 산만하거나 뭔가 좀 ADHD 아동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갈 때는 뭐 좀 병원을 가보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뭐 여하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상담소를 간다든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놀이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미술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심리 검사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뭐 물론 이제 HTP라고 썼는데 뭐 HTP 검지가 아니라 뭐 아동 발달 검사라든가 그런 걸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담소를 뭐 다니게 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를 그렇게 푼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네,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놀이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뭐 음악이나 미술 치료 뭐 감각 통합 뭔가 이런 거를 받으면 그 다음엔 좋아져서 원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존의 모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기존의 상담 모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나 열심히 아이를 이제 다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쉽게 좀 또 받아들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일시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조금 크면 또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막 엉켜 있다 그러나,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다. 섞여 있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이제 엄마가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나 뭐 센터, 치료소를 막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엄마로서는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입장에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는 어때요? 아이 데려가는데 1시간이에요. 치료는 치료 1시간이에요. 오는데 1시간이에요. 물론 뭐 치료를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그 장애통합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같은 장애통합반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를 뭐 2개, 3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막 치료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또 엄마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또 외벌이를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로서는 정말 베스트를 하는 거죠. 베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빨리 효과가 나와서 정말 아이가 정말 뭐 한두 달 안에라도 이렇게 좀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생각만큼 또 효과가 빨리 안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기존의 이런 모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접근해가는 이 모델이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죠. 자, 이 새로운 모델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오히려 어린이집 교사를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원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배워야 되고, 누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렇죠.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원장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보육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좀 앞에는 좀 썼었는데, 이제 또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어린이집 교사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원장님도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의 교사가 그 중심에 서서 원화의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게끔. 근데 한쪽에는 심리 전문가, 저 같은 사람들을 옆에 좀 두고 이런 사람들의 좀 서포트를 좀 받고 코칭을 받고, 왜냐면 어쨌든 적어도 이제 심리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아니까. 그 다음에 교사가 아이를 도와줘야 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모님을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님을 서포트하는, 물론 전문가도 부모님을 서포트할 수 있고 원화를 서포트할 수 있죠. 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자간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 막 돌아다니는 아이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해보고 싶어.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해서 저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는요, 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80% 이상.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근데 어머님은 혹은 뭐 아버님은 원래 늦는 아이, 애기 아빠도 좀 늦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솔루션에 참여하는 과정, 혹은 뭐 이런 것에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좀 소극적이고 부모님이 적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한쪽이 힘의 균형이 좀 깨진 상태에서, 혹은 뭐 이렇게 그 협력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상으로는 60%에서 40%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되게 열심히 해주시면 어쨌든 60%에서 뭐 더 확률이 더 쭉 올라가죠. 근데 정말 저도 현장에 들어가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들은 선생님도 소극적이고 부모님도 소극적일 때, 혹은 협력하지 않을 때는 이 모델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가서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가서 뭐 우리 아이 붙잡고 뭐 1시간 동안 그 돌아다니는 아이 뭐 붙잡고 앉아 있는다고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좋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모델을 하나 제가 활용하는 이유, 뭐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심리적으로 어떤 그 지원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기존의 모델은 엄마가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 건데, 어린이집에 만약에 9시에 등원해서 뭐 5시나 뭐 이때쯤 우리 아이를 뭐 부모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한 7, 8시간은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아니면 부모인 거예요.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중에는 뭐 조부모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좀 예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주유 양육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치료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1시간 치료를 하는 거 하고, 이 어린이집 교사가 7, 8시간 케어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를 성장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 집에 가서는 간대로 엄마가 또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보는 것,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쪽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활용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 모델을 저는 확산시키고 싶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좀 배웠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때마침 또 원장님들이 먼저 좀 배워주시고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좀 스킬업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과정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원래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해보고 싶었어요. 온라인도 해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집합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저희가 했었던 이런 아주 우수한 방법들을 좀 그냥 노하우를 좀 빨리 알려드리고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PT 한 장 너무 설명이 길었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실은 아까 그 PT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왜 어린이집 교사가 중심이 되는 이 자격증의 어린이집 교사가 중심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가 중심이 돼서 아동을 케어하고 부모나 동료 교사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100%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에 상담을 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 돼도 어떤 문제를 혹은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 성장하고 자기 조절하는 거. 이제 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요. 여기에 뭐 딱히 꼭 그런 안 좋았던 일들, 뭐 아동학대나 이런 거를 뭐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리서치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정말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을 참다가 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확. 그때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좀 손이 자칫하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면 선생님이 그만두셔요. 또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자기 성장과 자기 조절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과학에 기반한 이런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심리상담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받으면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떤 부모님 상담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협력적인 관계 틀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담사들이 도대체 뭐를 할 건가? 근데 저는 이 아동행동발달 심리상담사라는 거는 어린이집에 딱 맞는 최적화된 저는 전문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걸 위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집 쪽에는 지금 없잖아요.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금까지 교육과정도 없었고 뭐 어린이집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주하려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정말 이런 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이런 심리 상담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서 정말 이게 아이들에게도 장점을 도와주고 발달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차례 강조해 드리지만은 이런 행동과학에 기초한 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스킬업 될 수 있어요. 실제 보육하는 기술 자체가 스킬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혹은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다. 만들어줘야죠. 여기 이제 제 제목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뭐 상담 기관이나 혹은 뭐 병원, 의료기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풀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익히다 보면 이제 상담기관이나 뭐 의료기관이나 물론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한국보육진흥원도 있죠. 이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연계하고 다자간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자꾸 구축하는 것. 환경을 이게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세우기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막 교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다 고립돼 있는 거예요. 혼자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끊어져 있으면 이게 효과가 이렇게 퍼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고립된 채 풀려고 할 때는 자원이 늘 부족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이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은 이 과정을 배운 분들이 이제 머리가 트인단 말이에요.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 힘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역시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제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셀프 컨트롤력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아동 행동 발달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하게 되면은 뭘 기대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DHD, 문제행동 양육 기술이 향상되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상담, 선생님들 부모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 느끼시는 선생님들도 있죠. 특히나 이렇게 좀 초임으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부모 상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좀 발달이 의심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경계성 아이들이라든가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든가. 왜냐면 선생님들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는 아이를 하나나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둘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쌍둥이가 아니라 연령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뭐 대여섯 명 혹은 뭐 많게는 열 몇 명씩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데꼬보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시죠? 실제로 되실 거예요. 오래 하신 선생님들도, 물론 오래 하신 선생님들은 상당히 그걸 이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이 잘 이렇게 납득하실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말씀을 좀 잘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선배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서 좀 이렇게 해볼 수도, 조언을 들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심리 상담하는 훈련을 조금 해보면 그런 게 조금 선생님도 분명히 수월해지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야?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증진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이집에서 심리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 뭐 혹은 뭐 다루고는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딱 심리예요. 이렇게 딱 표방하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은 심리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걸 하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건 우리 아이죠. 아이들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응? 앞으로 커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주인공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은 존립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일들 너무 많겠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아마 어디선가 이제 제가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해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워져요. 자아가 생겨나고 뭐 사춘기 들어갔다 그러면 더 어려워요. 청소년 상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해야 돼.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집어던져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유아기 때 이렇게 들어가면, 영유아기 때 우리가 소셜 소프트나 이런 그 심리적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심리 상담을 하려면, 심리 교육을 하려면은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뭐 유치원 포함해서. 그게 없이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도 너무 크고 많고, 예. 더군다나 요즘 같은 막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그래서 자, 요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어린이집 원장님, 전국 최초다.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아주 오늘 갑자기 울컥해서 뭐 이런 일이 그거는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이거는 지속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그걸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한 대 줘받고 이런 거를 아동학대라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학대지만은, 학대가 될 수 있지만은, 실제 아동학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괴롭히는 거고 학대하는 거고. 근데 이걸 꼭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에 대한 뭐 얘기나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심리 상담 기법이나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 있으면, 스킬업돼 있으면 어떤 순간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막 그걸 문제라고 느끼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을 통해서 스킬업이 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너무 아동학대 많이 접하는데 가슴 아프잖아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하늘이 막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과정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게끔 더 우리가 한 걸음 진보된, 역사적인 진보를 한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제가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어 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기 제가 요 앞부분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런 거죠.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어린이집 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혹은 뭐 어린이집 전문 상담 센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담 혹은 뭐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원장님 너무 배워봤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배워봤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와서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제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이런 걸 아는 걸 통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들, 선생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만들게 됐고요. 제가 하는 것은 행동과학이라는 것에 이제 기반해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행동이나 뭐 ADHD라는 것으로 명분으로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는
정말 다양해요. 뭐 다문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발달 지연, 뭐 경계에 있던 아이들, 혹은 정말 그냥 문제 행동이 정말 학습돼서 일어난 아이들, 그냥 뭐 떼쓰는 아이들, 뭐 하루 종일 우는 아이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인데 뭐 그런 걸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케이스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더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델. 이 모델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기존의 심리상담 모델은 원화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들은 어린이집 교사를 혹은 원장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이 이런 다자간의 협력 구조.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주고 그 구축해준 가운데 어떻게 심리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 이제 모형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모형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떠셨나요? 좀 일강인데 일강 부분이 조금 뭐 다소 지루하셨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좀 한번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뭐 스킵하셨거나 잘 안 들으신 부분이 있거나 뭐 다른 거 하셨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한번 또 돌아보세요. 한번 보시고 같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